네, 저희가 이번 주 개편을 맞아서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가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매주 목요일에 국회 모안이라고 하는 시간이 진행이 됐는데요. 지난주로 여러분께 작별 인사를 드렸고 이번 주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새로운 코너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이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주인공이 국민의힘의 성일종 비대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성일종 의원입니다. 이 코너 제목을 저희가 비상한 정치라고 뽑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의원님께서 이제 그 비대위원을 맡고 계시고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계시고 또 이 그 정치가 좀 더 비상하게 뭔가 좀 국민에게 다가가는 측면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기대심도 안고 이런 코너 제목을 붙여봤는데 되게 마음에 좀 드십니까? 네, 비상하게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이제 그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 계시다 보니까 아마도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궁금한 것들을 좀 이제 제가 여쭤보는 아마 이런 시간으로 꾸밀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먼저 이전부터 조금 전에 김두관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오늘 아마 그 김해 신공항 백지화 발표가 나올 거라고 이제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럼 가덕도냐 어디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조금 전에 인터뷰했던 김두관 의원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가덕도 쪽으로 가야 된다고 입장을 정한 것으로 자기는 알고 있다. 보도도 그렇게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닙니다. 저는 그 얘기는 못 들었고요. 그래요? 이 가덕도 문제를 또 질문을 주셔서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 저는 정치가 개입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예. 정말로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또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김해 신공항은 봤더니 4조 1,7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나와 있고요. 예. 또 가덕도는 10조 7천억인데 이 바다 밑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더 증액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문제가 이제 뭐가 있냐면 24시간 운행을 하고 안전에 문제가 없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제 대전제인데. 아, 그럼요. 그래서 프랑스의 가장 아주 권위가 있는 세계 최고의 컨설팅 회사가 ADPI라고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다가 용역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것을 용역 보고서를 다 내놨었고 그리고 워낙 지역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5개 시도지사들이 모여가지고 합의를 해서 전에 다 승복한다라고 하는 게 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야를 뛰어넘어서 국가의 큰 재정이나 미래를 보고 가야지 정치적으로 접근이 이루어지면 세종시 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어떤 전제 조건에서 또 가덕도가 필요하면 가덕도로 가는 게 맞을 거고요. 김해 신공항이 필요하면 또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만 그래서 정말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서 국가의 정책을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아마 공감한 애청자 여러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말 그대로 정책적으로 한번 접근해서 순수하게 정책적 판단만 내리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동의를 하실 텐데. 정치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정치인들이 어제 먼저 나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그 국민의힘 소속의 어떤 그 사람들도 어제 움직였고 TK 의원들도 움직였다고 보도 나오던데 이러면 지금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보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표를 먹고 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정책을 집행을 해야 되는 장관이라든가 또는 청와대 이런 쪽에서는 중심을 잡고 하나의 국지적인 전투 하나를 이기기 위해서 국가적 큰 손실을 입힌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가덕도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는 없다. 그렇게 알고 모른다. 예, 제가 아직까지는 그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가덕도가 되든 또 김해가 되든 하여튼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죠. 유승민 전 대표가 어제 그 희망20이 개소식 겸 토론회 열었던데 혹시 의원님도 어제 거기 가셨어요? 가지는 못했고요. 워낙 일정이 바빠서 못 갔고 이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그 속칭 몸풀기. 그러니까 대선을 염두에 둔 몸풀기에 들어가는데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여당은 이미 양강 체제가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야당도 그런 뜻이 있는 분들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본인들이 그동안 고민했던 국가 경영에 대한 또 비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아마 좀 풀어놓을 타이밍은 된 것 같아요. 아, 그런 타이밍이 됐고. 그러면 지금 유승민 전 대표가 이제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다른 분들도 한 분, 두 분 계속 이제 사실상의 선언을 할 거다 이렇게 그럼 전망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예, 의지를 가지고 예. 그런 의견들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으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뭐 강연 같은 데 참여하셔서 또 그런 강연도 했고. 그렇죠. 오세훈 뭐 전 서울시장도 사실 간접적으로 이미 예, 뭐 선언을 하다시피 그렇습니다. 했고. 오세훈 시장도 얘기를 하셨고 원희룡 지사도 그렇죠. 하셨고 맞아요. 또 장성민 전 의원도 음. 아마 그런 의견을 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비대위원이시면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이제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론이 항상 관심을 갖는 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누구를 픽할 거냐, 내지 당 밖에서 누구를 데려올 거냐 이거잖아요. 관심사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비대위원장님은 정말 이 게임에 가장 책임을 지고 있는 심판위원장이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선수들이 다 모이면 그에 대한 공정한 룰을 놓고 이게 붐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모든 여건을 조성하시고 예. 또 격려를 해주시고 예. 또 정말 될성 싶은 나무가 있다면 픽업을 하는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지금까지 이제 그 모습을 보면 오히려 이 사람 되고 이 사람 안 되고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돼요? 그 행간을 좀 잘 읽어야 돼요. 어떻게? 왜냐하면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주 노련한 리더십을 갖고 계십니다. 예. 때로는 당내에 있는 분들 예. 내부에는 이런 사람이 안 보여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 했죠. 그 이야기는 빨리 준비하고 뛰어라. 내가 외부에서도 데려올 수도 있다라고 해서 경고를 주시는 거지요. 일종의 채찍질이다. 예. 그리고 또 외부에다가는 우리 당이 열려 있고 정말로 개파도 없어졌고 네. 아주 공정하게 그 게임이 진행될 수 있는 토양이 잘 마련돼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또 외부에 있는 분들 들어와서 한번 뛰어보시라 이런 여러 가지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식이면 홍준표 의원이나 김태우 의원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입당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향후에 검토가 있겠지요. 조만간? 조만간일지 어떨지 모르지만 예. 그건 전체적인 전략적 측면에서 예. 아마 여러 가지가 검토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좀 시점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사람에 대해서도 문호가 열릴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요 저희 당이 언제든지 뭐 열어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거는 예. 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략적 판단은 또 사령관이신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하실 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명만 더 여쭤볼게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그러니까 그 야권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니까 단일 후보를 그러니까 뽑아내는 어떤 이런 과정에 참여를 해야 되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안철수 대표는 굉장히 좋은 자원입니다. 예. 이 이공계 쪽에서 일을 하셨고 또 이 인문적 측면에서도 이제 정치도로서 많은 공부도 하셨는데 미래에 변화될 한국 사회, 산업 사회를 가장 이해를 잘하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상당한 자원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전번에 보니까 뭐 그 어떤 직위에 관계없이 내가 할 일이 있으면 역사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그 본인이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을 두고 검토하는 거로 저는 보고 있고요. 우리 당이야말로 계파가 없습니다. 네. 옛날에는 친박 친이가 있어서 상당히 그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정말로 그것도 이런 계파들이 없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참으로 좋은 토양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YS를 한번 3당 합당할 때를 봐야 되는데 정말 몇 분 안 되는 분이 오셔가지고 거대한 그 기존 세력들을 다 설득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해서 민재당 시절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대권 후보가 되셨잖아요. 이 국민들께서 보시는 것은 지도자의 능력을 험지에 가서 일어서는 강인함과 지도력, 돌파력 그리고 예지 능력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지도자의 그 덕목으로 또 세우고자 하는 리더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께서 그러한 당의 기류를 좀 보시고 과감한 도전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럼 의원님 말씀은 과감한 도전이라면 들어와라 국민의 힘으로 이 예,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예, 들어오시는 것도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안철수 대표 이야기만 나오면 아주 그러니까 비판적인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던데 왜 그러는 거예요? 저희 위원장님의 생각은 안 대표가 외부에서 더 성숙하고 더 커지고 몸집을 좀 불려라 이 생각을 갖고 계시죠. 그러면 어느 타이밍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나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막지는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면요, 예, 환영하실 겁니다. 웰컴 이런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뭐 환영하실 확신하세요 겁니다. 그렇게?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지금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네요?
그 총사령관이시잖아요. 정말 비상시에 이끌고 있는 우리 당의 그 위원장이신데 예. 비대위원장님께서 누구는 되고 안 되고 절대로 그럴 뿐이 아닙니다. 큰 바운더리를 놓고 예. 여러 사람의 장단점을 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시고 또 너무 앞서가면 좀 이렇게 견제도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철수 대표는 어제 신적폐청산 범국민운동을 하자고 제안을 했잖아요. 이거는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합치자 야권 이런 뜻인데 그럼 이건 어떻게 뭔가 평가를 하고 어떤 입장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신적폐라고 하는 개념으로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너무도 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네. 국가의 시스템이 다 붕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함께 다 합쳐가지고 견제를 하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네. 아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멋진 리더십을 보인다고 한다면 그래도 들어와서 함께 하면서 의원들한테 비전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큰 틀에 그 합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능성이 다 열려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열려 있고요. 특히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서 새로운 수혈이라든지 다른 정파하고 연합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굳이 우리가 뭐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이제 대선 후보 꾸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질문을 드렸는데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럼 후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선 서울시장은 성범죄 보궐선거 아닌가요? 네. 서울시장, 부산시장 다 지금 여권의 국민의 심판을 받았던 또 대선 후보의 반열에 있던 분들이 예. 성범죄를 저지른 거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그 이번에 선거는 아마 그런 컨셉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일각에서 이야기를 좀 여성 후보 가능성이 높다고 그럼 제가 그렇게 추정을 해도 되는 겁니까? 뭐 저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다 열려 있고 그걸 당원들이 또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로 보고요. 근데 바로 그 경선과 관련해서 여성 가산점 주는 거에 대해서 아직 결론을 못 내렸잖아요. 당 안에서. 그건 지금 그 경선 그 누를 정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여성에 대한 가산점은 정치 신인들이 이 국회에 들어오기가 어렵고 지방정부의 기관장들 될 때에 들어오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신인들에 대해서 주는 정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여성 중진 의원들이 계시잖아요. 4선, 5선도 계시고 그렇죠. 다선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인지도에서 뭐 남성 의원들한테 뒤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시대적 흐름으로 보면 성범죄에 대한 보궐선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구 능력이 더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국민들에 굳이 가산점 안 줘도 된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준다 안 준다는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신인이었으면 당연히 줘야죠. 그러나 기성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그 검토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성 후보가 나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상당히 있다. 그렇습니다. 항상 열어놔야지요. 그럼 또 특정인이 막 떠오르는데 그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그 이른바 신인 내지 그 당 밖의 인사입니까? 아니면 지금 뭐 중진급 이렇게 해가지고도 뭔가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겁니까? 아마 기존에 있는 분들 속에서 이제 서울 시민들이나 아니면 부산 시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아마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언제쯤 그게 윤곽이 드러나는 거예요? 국민 앞에?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는요. 또 뭐 금방 또 바로바로 만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 과정을 거쳐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이렇게 꾸며봤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하실 말 하십니까? 예, 앞으로 열심히 시청자들하고 교감하고 또 국민들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잘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의 성일종 비대위원이었습니다.